자, 그렇다면 사월이는 어떤 인물일까요? 보는 사람마다 이제 관점이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은 산불에서 그녀의 삶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충격적입니다. 그녀의 극단적인 삶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녀의 삶을 동정하게 되는 시선들은 누구나 생기기 마련이죠. 현재 이 피불악에는 남자란 둘뿐입니다. 젖먹는 어린아이와 김노인뿐이죠.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기 힘들고 공비들에게는 없는 형편에 곡식까지 모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피불악이라고 하는 곳은 작품의 초반에 등장하는 대장의 대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감히 누군가가 침범을 할 수 없는 천연의 요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월이 역시 이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고 엄청난 가난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가난과 성욕,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사월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이기도 한데요. 대사에서 기본적으로 저 단어들이 사월이의 본능적인 부분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대사를 분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월이의 등장부터 한번 살펴보면 남편 없이 아이만 있고 어머니와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등장하는 초반부터 아주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우울하고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 씨와 최 씨의 관계와는 상관이 없이 이 점례라고 하는 캐릭터는 사월이가 그나마 마음을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월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 점례는 사월이에게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사월이는 현재 집안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세 번째는 피불악이라고 하는 곳은 사월이에게 어떤 곳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월이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사월이를 준비하신다면 한 번쯤은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월이는 남편이 없이 홀로 지내게 된 지 2년 정도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녀는 몸과 마음이 너무나 허전한 상황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시집을 가고 싶어 하죠. 사월이를 표면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어떤 성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녀의 내면에 있는 외로움에도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녀는 이제 몸에 대한 어떠한 욕망과 욕구가 있기도 하지만 실은 이제 마을의 상황, 자신의 삶, 기본적인 욕구 등등 모든 것이 결핍이 되어 있는 현재 이 상황이 주는 정서적인 결핍이 너무나 강하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거기에도 반드시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죠. 이런 정서적인 결핍이 현재 사월이에게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희망에 찬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축적시켜 놓게 되는 계기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본적인 욕구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지 않았는가 라는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례와 규복이의 대화에서 규복이는 경찰에 자수할 것을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월이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규복이의 심경에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해석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월이가 규복이에게 이제 함께 달아나자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하지만요, 자신의 남편이 되어서 이곳에서 도망쳐서 살자고 말이죠.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 지키지 않을 약속을 감정에 이끌려서 얼마든지 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를 들면 존 프락터가 에비게일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신이 느꼈던 정서적인 결핍, 즉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규복이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라도 해소가 되자 엄청난 허탈감과 더불어서 임신이라고 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서 사월이는 자신의 현재 상황이 처음보다 더 비극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대체 내가 임신한 몸으로 또 어딜 가서 아이를 낳고 얘를 또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일종의 가난의 되물림이기도 하고, 현재 자신의 가난도 사월이는 헤쳐나갈 자신이 없는데 이미 낳은 아이도 잘 키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도망을 친다고 한들 또 아이를 낳아야 하고 가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비극적인 어떤 절망감이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몸에 대한 욕망을 푸는 순간 이 입덧을 동반한 임신이라고 하는 상황은 사월이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점점 더 몰고 가고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월이는 아마도 이 사람들의 시선들이나 사람들보다는 가난이 너무나 두려웠을 겁니다. 이 양 씨와 최 씨가 다툴 때에도 그녀는 점리에게 가난이 자신들의 남편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가난으로부터 자신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욕망의 결과가 아이라는 것, 그렇게 사월이에게 아이는 가난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작품의 후반부를 바라보게 되면은 자신의 욕구를 충분히 채웠음에도 이 정서적인 메마름과 동시에 몰골도 더욱 초췌해져 가는 상황이 펼쳐지죠. 자, 그럼 이 사월이의 욕정이라고 하는 게 대체 얼마나 컸을까요? 산불에 등장하는 이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가기에 꺼려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끼바위죠. 그곳에서 이제 살렌의 남편의 시신이 발견이 되기도 했고 꽤 많은 시신들의 수습 장소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사월이는 이제 그곳에 규보기를 데리고 가서 육체적인 욕구를 채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규보기는 이 사실을 몰랐을 수 있어요. 사월이가 이제 여기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야 라고 일러두면은 규보기로서는 안심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를 안심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욕정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토끼바위였던 것입니다. 뭐 귀신이 나오던 시신이 옆에서 막 발견이 되건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녀가 이 정도로 정말 막 욕정이 마구마구 끓어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잘 반증해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작품의 이제 후반부에서 사월이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양 씨와 살레네가 주고받고 나서 규보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규보기가 딱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살은 쪘는데 얼굴이 창백해져 보인다라고 하는 그 책의 부분을 보면 대충 이제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가졌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월이가 규보기를 만난 지 3개월이 된 사막에서 이미 그녀는 입덧을 시작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사월이의 공허함, 허무함, 그리고 성적인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았었던 그녀의 그 마음이 폭발하게 되었었던 시발점이 되었던 곳이 바로 시집을 가게 되었던 정희미와의 대화를 통해서이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도 이제 너무나 시집을 가고 싶어 했잖아요. 기왕이면 이제 너무나 좋은 조건에 사랑하는 마음까지 있으면 사월이의 이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욕을 누르지 못했고 자신이 원했었던 시집을 이제는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밀려드는 허무함이 엄청나게 컸을 텐데요. 떠나는 정희미를 딱 바라보면서 그녀가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부러웠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본인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 허탈한 마음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임신을 한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엄청난 정서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맞이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정희미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정희미하고 대화를 할 때,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뒤이어서 점례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살펴볼 때 이러한 극단적인 변화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이 모든 부분들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공감하고 분석하기가 어렵기에 철저하게 사월이의 외면과 더불어 내면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서적인 변화의 마무리는 주로 비관적인 태도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는 극도의 허무함이었을 테고요. 이러한 것들이 그녀의 삶의 시간 속에서 켜켜이 쌓여나가면서 그녀를 자살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월이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정희미가 딱 떠나고 난 다음에 지문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사월이는 점례의 말대로 규보기와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겠죠. 우선 그녀는 자신의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관적이고 규보기를 딱 봤을 때 도망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현재 그녀의 마음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배는 이제 점점 막 더 불러오고 육체적으로 혹은 또 정신적으로 고통이 같이 따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이 케어를 하면서 도망까지 쳐야 되는 남자이기에 사월이로서는 희망을 가지기에 더더욱 어려웠을 겁니다.
현재의 모습만 딱 바라봤을 때 규복이는 사월이가 꿈꿨었던, 사월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정희미의 남편은 부자라고 알려져 있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금 사월이에게 희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이 피불악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희미와 같은 시집을 가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고 자신이 케어해야 되는 규복이와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가난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녀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웬걸 그런 것들 다 따지지 않고 일단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정욕부터 채웠었던 그 시간들이, 그렇게 해서 얻어냈었던 자신의 현재 이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감정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편하고 사별하고 새로 시집을 가는 것도 주저하게 되는 상황과 세상인데, 이 좁은 마을에서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른다면서 뒤에서 손가락질 받게 되고 환양년 취급받게 되는 수치스러움을 뼛속 깊이 느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것들 포함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혹은 내적으로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산불에 나오는 아주 인기가 많은 캐릭터죠. 사월이에 대한 인물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요. 사월이에 나오는 대사들을 어떻게 해석을 좀 하는 것이 좋을까, 그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오늘 이 비디오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